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장문에 질문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장문에 댓글을 넣으셨는데 제가 일단은 대충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그래서 석사 어드미션을 2군데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딜 가고 싶은지 결정하는 조언이에요. 자, 근데 이 첫 문단의 댓글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성경적 가치를 잘 아시는 분으로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도 좀 얘기를 해보면서 석사 2군데 어디 가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저의 전공은 바이오메디칼 분야이고 두 학교 모두 리서치 핏을 러프하게 만족시킵니다. 여기서 각 학교의 세부적인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첫 번째 학교, 자, N주의 B도시에 소재한 주립대로. N주 어디지? N주 많죠. 자, N주의 B도시. 자, 근데 어쨌든 주립대라고 합니다. 주립대.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립대를 가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주립대랑 사립대가 있잖아요. 근데 펀드를 받고 석박사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펀드가 석박사 과정 중에 펀드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주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왜냐면 교수도 인간이고, 교수도 일단 중소기업이에요. 일종의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중소기업도 부도가 나잖아요. 뭐 잘 못하면 마찬가지로 랩도 연구 실패를 하면은 교수도 연구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박사과정 학생들을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한테 어느 날 교수가 내가 펀드가 다음 학기는 없는 것 같은데 다음 학기는 펀드를 못 주겠다 하면은 그게 해고당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야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석박사 과정 하는 동안 펀드를 한 번도 잘려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펀드를 잘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펀드가 잘리잖아요. 그럼 주립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왔던 주립대는 지금 기준으로 한 학기 학비가 15,000불입니다. 대충 뭐 1,600만 원 뭐 그 정도잖아요. 이것도 사실 큰 돈이죠. 근데 한 학기 보통 박사과정들이 펀드를 잘리면 이게 한 학기 정도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가 갑자기 한 학기나 뭐 1년 정도 펀드가 없다고 해가지고 네 돈으로 공부하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 학기 1,600만 원에다가 생활비를 자기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립대는 한 학기 학비가 3만 불에서 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펀드 끊기면 타격이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펀드가 끊긴다면은 타격이 크죠. 그래서 저는 주립대를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근데 주립대에 가면은 사립대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편이 가난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분위기가 부자들이 사립대를 가거든요. 부자들이 사립대에 많기 때문에 부자들 마인드가 집이 좀 잘 사니까 좀 애들이 널널하고 여유롭고 뭐 세상 걱정 근심 없고 그런 게 좀 심하죠. 사립대 애들이. 주립대는 반면에 이렇게 주립대 가는 이유가 이제 학비가 싸기 때문에 많이 가기 때문에 주립대에 가면은 사람들이 좀 경쟁이 좀 치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펀드를 잘렸을 때 있을 금전적인 큰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주립대 가는 게 좋겠죠.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프로그램 자체는 지역의 종합암센터에서 주관합니다. 의료 데이터에서 진행되는 만큼 제가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더 쉽게 만질 수 있다는 점. 석사에서 박사 진학이 거의 100% 보장되는 선례들이 장점입니다.
또한 학비와 주거비가 타 도시 대비 저렴합니다. 단점은 도시 내 전공과 관련해서 다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턴십과 같은 기회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랭킹은 의미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 기관은 랭킹이 낮은 편이라 자금 상황이 다음 학교보다 적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따라서 저의 펀드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컷 해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장점이 많은 게 뭐냐면 이 대학원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의 종합 암센터에서 주관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쉽게 만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이런 데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의료센터에서 공부를 했어요. 뭐 저는 이제 바이오메디칼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컴퓨터를 바이오 분야에 적용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컴퓨테이셔널 바이오메디칼이라고 하죠. 그런 분야에 있었는데 뭐 슈퍼컴퓨터 이용해서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 이용해서 의료기술을 향상하는 뭐 그런 연구를 했는데 저도 병원이랑 손잡고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 임상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니까 연구를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님이 지금 보면은 공부하기엔 여기가 지금 제일 좋아요. 봐봐요. 님이 바이오메디칼 연구하려고 하는데 종합암센터가 리서치 주관하고 있어서 임상 데이터를 쉽게 만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비와 주거비가 타 도시 대비 저렴함.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석박사를 날 때 이 학비와 이 주거비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봐봐요. 집이 갑부가 아닌 이상 이 유학생들한테 돈은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봐봐요. 석사, 박사 펀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석사, 박사 과정 월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지금은 좀 더 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석사, 박사 모두 했는데 석사 펀드 받았고 박사도 펀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학비는 다 면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펀드를 잘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박사 때는 한 2,300불 정도 월급을 받았어요. 요새는 3,000불 넘게 줄 거예요. 그리고 석사 때는 한 1,000불 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뭐 요새는 제 생각에 한 1,500불 이상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쳐봐요. 뭐 예를 들면 석사, 박사 다 학비 면제되고 석사 월급 1,500불, 박사 때는 3,000불 받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이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달 월급을 받는다 해도 이게 학생 월급이 크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렌트비랑 뭐 생활비를 해야 된다면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박사까지 하면은 이게 오랫동안 한 6년, 5, 6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등록금 싸고 이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학비 등록금 싸다는 거니까 펀드를 놓쳤을 때 타격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주거비가 싸다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점은 도시 내 전공 관련 일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미국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 도시만 보지 마세요. 그 도시에 전공 관련 일자리가 없으면 옆 도시 가면 돼요. 제가 한번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저희 회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잖아요. 그죠? 실리콘밸리. 그런데 저희 회사가 미국 구글 맵에서 지도를 치고 실리콘밸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의 인턴으로 조지아에 있는 학교에서도 막 인턴이 오고 뉴욕에 있는 학교에서도 인턴이 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이 텍사스에
있는 학교 나온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넓기 때문에 너무 좁게 그 동네만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전국적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 그 도시 내에 일자리가 있으면 장점은 뭐냐면 차 타고 한 30분만 가면은 그 회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본인 살고 있는 도시에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그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 친구한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장점이 있지만 지금 여기는 단점이잖아요. 그 도시에 일자리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장점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그쵸? 그래서 저라면은 여기를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펀드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가 걱정인데 이거는 펀드라는 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본인이 못하면은 펀드 잘리는 거고요. 학교가 별로여도 본인이 잘하면 남들 다 잘릴 때 본인이 펀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케바케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님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의 종합암센터 같은 데서 주관하는 거면은 이 병원 메디컬 센터가 빵빵한 학교들은 학교가 전반적인 랭킹이 낮아도 이 메디컬 프로그램만큼은 재정 지원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정은 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갑자기 제가 한 5년쯤 후에 님한테서 갑자기 댓글을 받으면서 막 울면서 유학 코스 당신 때문이야. 5년 전에 당신이 첫 번째 학교 가라고 했잖아. 갔는데 내 인생 잘 안 풀렸어. 책임져. 당신 때문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뭐라고 했나요?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첫 번째 학교가 좋다고 하지만 선택은 님이 하는 겁니다. 책임도 님이 지는 거고요. 아시겠죠? 남 원망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라면은 첫 번째 갈 거라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학교 M주 B도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투자도 많이 하고 학교 자체도 강점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사립대가 학비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님이 만약에 펀드를 받아서 잘 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한 학기라도 펀드를 놓치면 그 사립대 학비를 님이 내야 돼요. 한 학기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엄청난 학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형님이 그 사립대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펀드를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도저히 사립대 한 학기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그래서 자퇴를 하신 형님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석사만 받고 나가셨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게 사립대이기 때문에 집이 가프가 아니면은 사립대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주립대가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도시가 바이오 산업의 허브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인턴십 같은 기회들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지만 학비, 도시의 거주비가 비싼 점. 이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님이 진짜 미국에 가시면 알겠지만 1달러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싼 주직대 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들은 학벌 사상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맨날 한국 블로그 가보면 한국인들이 맨날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명문 사립대 리그 있잖아요. 무슨 리그 해가지고 거기 꼭 가야 된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한국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문 사립대 리그를 알아주는 거는 한국인들만 알아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미국에서는
학벌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님이 뭘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학교가 미국인들 관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역의 종합암센터에서 주관하고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다면은 이게 연구하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첫 번째 학교예요. 두 번째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좀 사립대라서 유명한 거잖아요. 요거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본 수없이 많은 한국인 그 2세들이 부모님 등 떠밀어 가지고 미국에서 명문 사립대 리그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결코 좋지가 않은 게 미국에서 졸업할 때는 명문 사립대 나왔다고 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실력만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돈 진짜 많이 들어가면서 명문 사립대를 나왔는데 막상 졸업하고 취업할 때 이름도 듣도 못한 주집대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명문 사립대 출신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문 사립대에 나온 한인들이 그럼 어디를 취업하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한인 2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딜 많이 가냐면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미국 지사에 많이 취업합니다. 이거는 한국 인사과에서 그 합격 불합격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한국인들이 학벌을 봐요. 그래서 명문 사립대 나온 한인 2세들은 그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그 미국 지사에 많이 붙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한국인들이 학벌주의라는 거예요. 실력보다는. 그리고 또 유학생들 중에서도 사립대 명문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 취업 잘 안 되면은 한국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한국 취업에서는 저도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제가 한국 대기업을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저도 미국 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한국 대기업에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한국 대기업 면접 보면은 이렇게 박사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같이 1차 면접을 같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한국 대기업 인사과가 그 미국의 명문 사립대 나온 사람들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아, 무슨 리그 나오셨네요 하면서 막 띄워주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굉장히 세계적인 명문 사립대 나오면은 한국 인사과가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1순위로 붙여주는 게 있어요. 한국은 그만큼 학벌주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전혀 안 통해요. 학교 랭킹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실력이기 때문에. 자, 님이 취업한다고 하면은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직접 다뤄본 종합암센터에서 직접 뛰어본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미국은 철저하게 실력 위주의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비유로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진검승부라고. 자, 님이 밀림의 정글에서 그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가. 적이랑 막 밀림에서 막 칼 들고 막 싸워요. 근데 님이 랭킹 1등 하는 명문 사립 검술학교를 나온 거랑 그냥 시골에 있는 그 검술 사범한테 배운 거랑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혀. 뭐가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이 검술을 이용해서 밀림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명문 사립대냐 주립대냐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님이 실질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학교가 짱이죠. 종합암센터에서 실제 환자 임상 데이터를 보면서 실질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짱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두 번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도시 자체가 바이오 산업의 허브이기 때문에 도시에 인턴십 기회가 많은 건 물론 장점입니다만 도시 생활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라면 첫 번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턴이나 취업을 두 번째 학교가 있는 도시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진학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석사가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박사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로 이름이 구분되어 있어 앞의 학교와 달리 박사 진학 시 어드미션을 앞의 학교만큼 장담할 수 없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진학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님의 생각이잖아요. 석사 과정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박사 과정이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로 이름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총장 맘이죠. 그리고 원래 석사 과정은 취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많고요. 원래 그 박사 과정은 그 교수를 양성해내거나 아니면 기업의 뭐 연구소장 같은 그런 연구 리더를 양성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원래. 그래서 이 총장이 그거를 구분하려고 이름을 저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석사와 박사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건 님의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학교가 석사 과정이랑 박사 과정이랑 조금 포커스가 다릅니다. 석사 과정에 가시면은 석사만 마치고 취업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박사 과정 가면은 이제 교수할 사람들이 많고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님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학교는 가서 분위기가 님이 직접 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원래 그 미국 사람들은 교수할 사람들은 혹은 박사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석박 통합을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박사할 생각이 없고 난 취업만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보통 석사로 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50위권 정도 하는 곳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곳으로 더 좋은 학교로 박사를 옮겨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50위권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10위권의 석박 통합 과정으로 편입을 한 거예요. 전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50위권에서 석사 2년을 난 다음에 10위권의 박사 석박 통합 과정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한 거죠. 이해 가셨나요?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석사 과정 때는 석사 동기들은 이제 취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많이 하고, 박사 과정들은 이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박사까지 하고 뭐 대기업에 뭐 이렇게 서 연구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원래 석사랑 박사랑 조금 다른 분위기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건 있어요. 석사를 마치면은 그 학교 박사 과정에서 그 자연스럽게 그 뭐랄까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석사 과정이 있고 석박 통합 과정이 따로 있는데, 석사만 마친 학생들이 지도교수한테 나 박사 하고 싶다 하면은 교수가 사인만 해주면 그 학교의 석박 통합 과정에 3학년 과정으로 바로 올려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요런 데는 이제 사실 이런 데는 이제 분위기인 거예요. 교수 분위기. 근데 어떤 학교는 자교 석사 마친 사람들이 자교 석박 통합으로 박사 가고 싶다고 해도 지원을 다시 해라 라고 해서 남처럼 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교수가 사인만 해주면 석사 마치고 그 학교에서 박사를 할 수 있냐, 아니면 석사 마친 사람들이 박사 과정을 하려고 하면은 남처럼 다시 지원을 해야 되냐, 요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님이 이름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근데 저는 첫 번째 학교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바이오메디컬을 전공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인공지능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의 적용 연구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행위 자체가 반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성경적 가치와 전공 둘 사이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성경적 가치로부터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로만 성경적 가치에서 안 흔들리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그런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를 세상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뭐라고 말하는지를 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님에게 추천하는 그 성경 귀절은 지금 님이 말하는 거에 지금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 귀절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을 펼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성경 있으면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펼치시고 1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은 그 악마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짐승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상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은 세상이 굉장히 악하게 변화하고 악의 화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모든 인간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물건을 못 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체 전자칩을 이마와 손에 받게 되고 현금이 없는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이 없고 이마와 손에 받은 전자칩으로만 결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악의 시스템에 동화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인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도 신용카드랑 현금을 쓰지만 현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용카드만 있게 되겠죠. 그럼 신용카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물건을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 사회에서 살기가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받고 그걸로 결제를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는 세상을 왜 이런 세상을 만드냐면은 그 악마를 경배하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이나 바이오텍 인더스트리의 배후에 이런 반성경적인 사탄 관련 종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거를 잘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반성경적인 기술이면은 가면 안 되겠죠. 근데 기술에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바이오텍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의료 혜택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본인이 가담하고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님의 마음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님이 이번에는 예를 들면 뇌졸중을 앓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또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한다고 쳐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환자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니까요. 님의 마음의 동기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그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하지만 님이 마음의 동기가 나는 뇌졸중 연구를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그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연구할 거라는 본인의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뭐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그 수상 소감할 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떤 연예인들은 그 수상 소감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수상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어떤 배우들은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 이런 상을 받아서 기쁘다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냐, 하나님 나라를 왜 했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일단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서 악하다고 한 거는 일단 피해야겠죠. 이미 성경에서 일단 악하다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모든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왜 이런 표를 만드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악마가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구멍을 다 막아놓고 이 돈을 못 쓰게 해버린다는 거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돈을 쓸 구멍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만 이 표를 받는 인간들은 무슨 인간들일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인간들인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생체 뭐 전자칩을 이마나 손에 받게 하고 그거를 뭐 암호화폐나 뭐 신용카드 기술이랑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13장 16절의 테크놀로지랑 비슷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클리어하게 악하다고 말한 건 피해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떤 기술들은 그냥 눈에 보이기에 아주 선해 보이는 기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뇌졸중이나 심장병 치료하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선해 보이잖아요. 사람을 도와준다. 근데 사람을 도와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지만 아까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인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즉 마음의 동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예 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처럼 님도 연구 대상 탈 때 뭐 강단에 올라가서 본인의 연구 소감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일을 했던 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잘 읽고 성경에서 선과 악을 분별한 후에 본인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같은 악한 기술들, 생체 전자칩, 생체 결제하는 기술들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막 연구하는 거는 좀 악해 보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피해야겠죠. 그리고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기술들도 나의 어떤 영광,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했다면 그 동기가 잘못된 거죠. 아시겠죠?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 님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